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소초교육지원센터 학부모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녀들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성의 개념하고 교육 과정에서는 인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내 자녀의 인성이라고 했을 때 그 인성, 뭐 성격, 품성, 예의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교육 과정에서는 인성 교육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도달해야 할 인성의 그 역량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교육 과정 안에서의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쪽으로 좀 더 그 폭을 넓혀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한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왜 인성이냐? 인성이란 무엇이냐? 또는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또 인성에서 말하는 덕목, 그 인성의 덕목은 어떻게 개념 짓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포함해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인성과 관련된 역량은 무엇이냐. 또 이런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인성에 대한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고인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인성 역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요. 앞선 시간 우리 교육과정 시작하면서 지난 토요일 1차, 2차, 3차 강의를 할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준비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식적 측면의 역량과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우리 자녀가 그것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자녀의 공감해 주는 역할 그리고 부모로서 리더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람직한 삶의 방향 쪽으로 쭉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견인자로서의 역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공감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결국 모든 부분에서 교육은 학부모의 역할을 생각할 때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이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인성 함양을 위한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챕터는 왜 인성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인성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성하면 내 자녀의 인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착한 학생, 예의 바른 학생,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가 범주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성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품성, 사람으로서 지녀야 될 바람직한 태도, 이것이 좁은 의미의 범주로서의 인성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인성은 역량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내가 훈련받아야 될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성,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좁은 의미로 인성들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인성이 모자라도 뭔가 지식적인 측면들을 잘 닦고 다듬어서 세상을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공지향적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칫 반사회적인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정말 명예와 돈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말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좁은 의미에서의 인성을 포괄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에 대한 기대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명예도 얻고 뭔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들을 잘 마련해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데 그 위에 정말 갖춰야 될 품성으로서의 어떤 인성을 충분하게 갖춘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누구나 다 희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육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런 인성에 대한 개념들이 좀 왜곡돼 있을 때 사회적인 성공만 지향하고 명예만 추구하고 부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욕심을 부모님들이 갖게 되면 결국은 의도했던 그런 성공적인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앞에 좀 자극적인 그런 영상 화면을 좀 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와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잘 갖추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바탕으로서 인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성의 의미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인성과 인간성 이걸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그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 특성으로서의 그 성품이라고 한다면 인성은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품성을 말하는 거죠. 사람 인 플러스 성품 성자잖아요. 사람의 품성인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따라서 태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의 총체적인 인간의 어떤 역량을 같이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만 배려, 정직, 나눔, 협력,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또 인간이 갖춰야 될 어떤 지적 역량까지 다 포괄해서 총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갖춰야 될 그런 품성을 인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인성이 좋다라고 하면 부모님께서는 이런 생각하시게 되죠.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대표와 같이 아, 뭔가 좀 품성이 좋지 않네, 그 인성이 좋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인데 우리는 교육 과정 속에서 또는 교육에서 말하는 인성은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보다 더 넓은 개념의 인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인성을 갖추기 위한 토대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인성을 갖추기 위한 토대로서는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또 자기주도성, 또는 긍정적 어떤 삶의 태도랄까,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인식, 자신감,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자기 개인 스스로 내면적인 과정에 있어서도 정직성, 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런 6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대 위에 우리가 좋은 인성을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원본을 정본을 구하지 못해서 좀 그 사진으로 찍느라고 좀 화면이 흐릿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생의 범주는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순한 품성 성품으로서의 어떤 그 인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도덕성이나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인성의 범주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 교육에서는 경기 인성 교육의 모델을 보시면 도덕적 인성, 공동체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 해서 도덕적 인성에서는 예, 효, 정직, 감사, 지혜, 정의 이런 덕목들을 좀 설정을 했고요.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적 인성과 관련해서는 배려심, 존중감, 협력, 또 공정, 공동체 의식,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인성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적 인성 부분에서는 앞 시간에서 한번 이야기했듯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 또 신중함,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그리고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인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수행적 인성은 자기 스스로 규제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긍정성과 더불어 낙관주의, 용기, 끈기, 그리고 회복적 탄력성 이런 것들이 수행적 인성 범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이런 총체적인 그런 덕목들이 같이 아우러져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삶의 태도로서의 어떤 그 인성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포괄해서 풀어서 보면은요, 도덕적 인성 앞에서 봤던 요 네 가지 범주와 관련해 가지고 도덕적 인성은 도덕적 선과 원칙을 추구해 나가는 인성을 이제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인성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성 범주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범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갖춰야 될 예의, 또 정직함, 감사, 정의 이런 것들이고 공동체적 인성은 자기중심 상태에서 벗어나서 타인과 협력하는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을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적 인성은 존중감, 배려심, 협력, 책임, 공정,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죠. 예의범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수행적 인성은 도덕적 가치나 판단을 실행하기 위한 인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규제 앞에서 말했던 용기,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적 인성은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성인데 이것도 한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인성의 범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자신을 규범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자신의 삶의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창의성, 신중함, 호기심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총체적으로 이런 범주의 인성을 같이 더불어 생각을 해 나가는데 범주의 개념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어떤 인성을 갖춘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다 하잖아요. 요즘은 정말 세상이 좀 험악해서 어, 정말 예의 없는 인성이 정말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같이 대화하는 우리 서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다 갖고 계실 텐데 성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좋은 인성의 모형은 사회성이 좋고 도덕적이고 또 창의적인 배려심을 갖고 또 공감 능력도 풍부하고 또 감수성도 풍부한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표성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인성으로서 필요한 배려, 공감, 감성, 창의성 이런 것들인데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회잖아요. 어느 지하철역에 설치된 그런 계단에 붙여져 있는 건데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적인 약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배려하고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갖춰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그동안은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정상인들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지만 장애우들에게 있어서 이 계단은 아,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처지 또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장애우들은 그네를 탈 수 없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럽 여행하면서 제가 장애우들이 탈 수 있는 그네가 있더라고요. 휠체어를 그네 위에 올려서 그네를 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도 이런 휠체어를 어, 탄채 그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배려하는 마음이죠. 인성의 기본이 되는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뿐만 아니라 감성과 창의성 이런 것도 인성에 있어서 중요한 범주와 도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려와 더불어 감성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직선으로 뚫어버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 또는 이런 동물들이 쉴 수 있는 그늘들이 또 없어지는 거죠. 뭐 옮겨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까지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또 자연 친화적인 사고방식 이것도 최근의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의 범주에 중요한 겁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성의 범주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광고는 제가 참 기발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무기이지 않습니까? 무기는 상대방을 경멸하는 그런 도구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또는 상대방을 겨누었던 총구가 나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의적인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봤던 몇 가지 광고는 다 그 유명한 광고 천재 이재석 씨의 광고인데요. 우리 자녀가 이런 창의성을 갖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인성에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자녀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목표이며 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 인성교육과 관련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재석 씨 광고를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쉽게 소비하는 그런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에게인가는 생존
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배려의 그런 인성,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인성의 범주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오른쪽 광고도 보면 매연 자연 그 환경 파괴와 관련된 것이 결국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공감,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 친환경적인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 또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인성의 범주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인성의 범주 속에 도덕적 인성, 공동체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학생의 개념의 인성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결국은 이런 총체적인 인성의 역량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인성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기반은 창의성이에요. 독도 사진 밑에 한반도 그림을 수십 밑에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독도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그 어떤 교육적 내용보다도 정말 직관적으로 독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광고. 이 대단한 창의적인 발상이잖아요. 이런 인성에 우리 자녀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의 목표다. 얼마 전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기도하는 손의 모습인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씻는 것이다. 정말 창의적인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 창의성 또는 감성,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인성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한국의 교육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인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배려하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죠. 인성교육의 최종적 목표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런 사진들을 몇 개 좀 구해봤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향성을 좀 가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은 왜 필요하냐? 앞에서 말했던 여러 자료들에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자녀가 이런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공감 능력, 배려하는 마음, 그런 공동체적 의식 또는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갖춰서 이 사회에 정말로 쓸모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목표이면서 교육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결국 인성교육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 한자를 보시면 이런 인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재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 제목 제자 이것을 보면 이 인재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이겠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재 제주제자를 쓰는 요 인재는 탁월한 능력자 천재를 말하는데 교육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의 목표성은 이 인재를 양성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현장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 속에서는 도전 의식을 좀 충분하게 발현시키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고 창의성을 충분하게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호기심을 충분하게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그래도 교육 현장이 달라졌고 교실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초등학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학교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로 갔을 때는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역량들, 이런 인성들을 키워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인재가 갖춰야 될 그 실력은 전문성, 창의성, 공감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학교 교육에서도 충분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계속 협력적 측면에서 동반자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갖춰야 될 실력은 곧 총체적인 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성이 곧 실력이고 인성이 곧 미래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대처 방안이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성 교육은 인성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자 하는 것이 인성 교육의 목표이자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인성 교육은 교육부가 정리한 인성교육의 정의입니다.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 교육까지 포함해서 인성의 가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덕목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학생들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갖춰야 될 역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익히게 함으로써 핵심적 가치와 덕목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이것이 인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인성교육은 결국 민주시민 교육과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포괄적인 측면에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마땅한 성품을 길러주는 교육, 또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을 함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이것이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개발원에서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학부모들에게. 현재 학교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초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1순위, 중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 1순위, 고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2순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교육의 범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포괄해서 인성교육이지만 조금 개념을 축소해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범주를 두고 창의성 교육, 민주시민교육, 진로교육, 직업교육, 특기적성교육, 세계시민교육, 성교육, 환경교육, 안전교육, 뭐 기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의 범주죠. 지식적 측면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기초가 되겠지만, 이 많은 그런 그 범교과적인 교육의 범주 속에 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학부형님들은 1순위, 중학교 학부형님들도 1순위, 요 노란 게 중학교고 요게 초등학교거든요. 고등학교는 이제 진로교육이 보다 더 중요하다. 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인성교육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예의범절 포함해서 정말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품성들의 범주이겠지만, 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인성교육도 가장 중요한 범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의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세기 인성과 21세기 인성은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21세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정말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국가 수준의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그래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더 확장되면 공동체, 그리고 더 확장되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품성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이렇게 인성교육진흥법의 정의를 선언하고, 이런 인성교육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과정 속에 여러 개념들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속에서는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내는데 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글로벌 인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게 되는데, 기업이 바라는 인재사항은 전문성, 스펙,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관계성, 협력성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기업에서도 면접 체크리스트를 보면 인성 면접 체크리스트들이 꽤 많습니다. 품성이나 성격이나 가치관, 신념, 협력적 어떤 갈등 해결 문제 해결 능력 또는 갈등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말 인성교육이 우리 자녀들이 어, 공부를 잘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고 더불어 같이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이때 말하는 이 인간은 인성을 갖춘 포괄적 역량을 갖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을 누르는 감성 천재, 그러니까 인성 역량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또 느긋하게 행동한다. 늘 호기심을 갖는다. 균형을 잘 잡는다. 그리고 메타인식,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인성 역량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덕목, 앞에서 제가 음, 경기도 인성교육 범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인성교육의 덕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주체의 단위가 자기 자신, 또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타인, 관계적 측면에서 타인, 또 공동체, 이런 범주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갖춰야 될 어떤 삶의 자세로서의 인성의 덕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인성은 정직, 신뢰, 책임, 용기, 절제, 긍정 뭐 이런 덕목들을 갖춰야 된다면, 타인을 위한 인성의 개념은 예의, 가장 중요하죠. 또 존중하는 마음, 또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또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효도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타인을 위한 인성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확장된 공동체를 위한 인성의 덕목들은 질서의식, 또 협력하는 마음, 나눔, 소통, 뭐 이런 덕목들을 갖춰야 되는데, 2022 교육과정 포함해서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했던 인성교육의 최종 역량 덕목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학교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성 국제 컨벤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갖춰야 될 인성으로서의 덕목을 13가지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음. 절제, 침묵, 결단, 규율, 전략,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이런 덕목들은 앞에서 말했던 자기 자신을 위한 인성, 타인을 위한 인성, 공동체를 위한 인성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해서 그 덕목을 이 학교에서는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13가지의 덕목에 일정 정도 역량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절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이런 인성의 덕목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절제, 폭음이나 폭식을 삼가한다. 침묵, 타인이나 또는 나에게 유익한 일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아, 또 쓸데없는 말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또 결단, 해야 할 일은 실행하도록 결심한다. 그리고 결심한 일은 꼭 실행한다.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선언한 덕목의 구체적인 그런 실천의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위해서 학급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의 예시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학교 안에서 실천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면의 덕목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지각하지 않기, 또 뭐 야간 자율학습 생활하기, 또 성실, 나에게 부여된 1인 인력 열심히 하기, 플래너 꾸준하게 사용하기. 예를 들면 순결. 이 학교에서는 순결의 그 실천 덕목으로서 순결의 이 개념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타인의 신뢰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피한다. 이렇게 덕목을 정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속어 사용하지 않기, 뒷담화하지 않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면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 역량 도달의 방안들인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욕설이 포함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그 화법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은 순결한 어떤 성품을 또 순결한 인성을 갖춘 사람의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덕목을 설정을 해서 이 덕목의 개념을 정하고 이 덕목들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제시를 해서 인성을 훈련하는 이런 학교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부모님들 측면에서 내 자녀가 이런 인성에 도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좀 요목화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물론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시면서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인성의 덕목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실천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들을 한번 어,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인성과 관련해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델을 삼을 만한 그런 인성을 갖춘 사람. 저는 김만덕 씨를 존경합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덕목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한 그런 인물이죠. 제주도 출신의 거상인인데 예전에 드라마도 했었고 제주도에 가면 김만덕 그 기념관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슬로건이랄까 이게 은광연세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아마 추사 김정희가 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타인과 세상 속에서 충분하게 베푸는 그런 삶의 자세를 칭찬하면서 김만덕을 향해 추사 김정희가 썼던 그런 표현인데요. 이 김만덕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 김만덕은 출생이 천민은 아닌데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어, 기생 일을 하다가 관청을 찾아가서 내가 출신은 천민이 아니다. 그래서 신분을 면하고 상업활동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정조시기죠. 때마침 어, 전국을 강타한 가뭄이 들어서 김만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풀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조가 초청해서 여성으로서 최초의 관직도 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당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김만덕을 칭송한 그런 내용 글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어떤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모델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김만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인성의 덕목들을 충분하게 갖추어서 결과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재로 키워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 속에서 말하는 인성의 개념이고 목표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재로 자라기를 누구나 다 희망하지만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쓸모 있는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풍부한 그런 자녀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님과 학교 또 총체적으로 교육과정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분주를 좀 좁히면 자기 자신과 타인과 공동체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저는 효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효하죠. 그런데 이 효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부모님들이 먼저 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자를 자세히 보면 예전에는 다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이 효라고 하는 한자를 분석해 보면 요 표시가 지게거든요. 예전 농업 시대에 짐을 지고 나르는 그런 수단이 지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지게의 아들이 사람, 부모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 효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농경사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농사져서 부모를 공양하고 또 산의 나무들을 해다가 방을 따뜻하게 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녀의 이제 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물 지어서 식구들 배불리 먹이고 남으면 틈틈이 그것을 비추겨 뒀다가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어, 부모님 좋아하시는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구해서 시장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나간 자식이 돌아오거나 또는 농사지으러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자세, 이 마음이 친이에요. 우리 자식이 어디쯤 오나 하는 것을 여기 보면 친은 나무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친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간 자식이 오늘 하루 삶을 잘 살고 어디쯤 오나 하고 동구 밖에 나가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멀리 내 자녀가 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친인데 이런 부모를 밖에 나간 자식이 들어오면서 발견하게 되면 이 부모님을 자기가 지고 온 빈 지게 위에 부모를 태우고 오는 모습이 효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효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성을 갖춘, 효의 인성을 갖춘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이런 친의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이 효친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저는 이런 김만덕과 같은 사람 또는 이런 다양한 덕목을 갖추는 이런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부분은 이 많은 덕목들을 갖춘 그 인재로서 키워져야 되겠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이런 효, 또 이런 효를 키워내기 위한 부모의 관심과 정서적 밀착성 이런 것들이 결국 인성교육의 기초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미래 역량으로서 갖춰야 될 인성의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도 보면 어, 인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들의 사례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이건 역시 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각해가지고 교실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데 그냥 교실에 들어와서 뒷문으로 그냥 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학교에 와서 출석을 했으니까 그리고 조퇴, 지각, 조퇴 뭐 이거 다 포함해서 출결 그 상황을 정리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한 번만 어느 한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학점제로 가면 경우가 좀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예전과 달리 이제 학점제는 교과별로 출석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 교과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학생은 그 교과 결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출석 체크 방식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어쨌거나 학교에서도 보면 야, 좀 인성 좀 갖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정말 뭐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자신의 삶에 당당하고 또 어떤 지적 역량들을 포함해서 이런 인성 역량들을 잘 갖춘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역할자들이니까 우리 자녀들 잘 살펴봐 주시고 또 마음을 잘 다독여서 당당한 삶의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정말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시대 변화에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미래 시대에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이냐. 근데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역량,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이 결국 미래 사회에서도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10년 전 예측했던 거지 않습니까? 10년 전 예측했던 그 미래 직업이 어,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인데 그렇다면 향후 10년 이후에 사라지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데 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단순한 어떤 그 분석 작업을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챗 GPT 같은 것들을 활용한 그런 어,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 부분에서 예를 들면 회계사라든가 텔레마케터라든가 또 프로그래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심지어 판사까지도 이런 판례들을 분석해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미래 사회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 사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성 역량들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제가 예측할 때는 향후 한국을 포함해서 교실 환경은 급격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실은 전자칠판으로 이미 바뀐 지 꽤 됐습니다. 상당 정도의 학교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인터넷 기반의
그런 교실 환경으로 이미 다 탈바꿈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개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런 개별 교사 차원의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나 방향성은 점점 이런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으로 가고 있다. 사회 자체가 그렇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될 그런 미래 사회는 이미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냐, 특히 인성 측면에서 갖춰야 될 역량은 무엇이냐.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서는 인성의 역량적 개념을 총체적인 그런 개념으로 좀 파악을 하고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주로 이제 창의적인 일들이 좀 보다 더 많이 어, 시행이 되고 교육이 되어지고, 후진국일수록 반복적인 단순한 그런 작업들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사회를 향해서 이미 가고 있고 상당 정도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자녀들도 이런 미래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이제 키워내야 되겠죠. 이것이 조금 그 범주가 개념이 잘 안 잡힐 수는 있겠지만 이 갖춰야 될 인성 역량으로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력, 팀워크,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활용 능력, 또 혁신의 개념, 뭐 이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성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업이나 또는 학생의 학습 방식도 바뀌게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집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제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학생들이 개별 학습들을 충분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런 학습 체제로 바뀌게 되니까, 교육 과정도 바뀌게 되면 학생들의 역량도 이와 맞물려서 좀 변화해 나가야 되겠다.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역량은 이런 문제 창조형, 문제를 푸는 그런 그 단순한 태도, 역량에서 이제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 또 관계 중심형 인재, 이렇게 가야 되니까 교육의 방향성도 이렇게 되지만 당연히 개인으로서 우리 자녀가 갖춰야 될 역량도 이런 측면에서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미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산업화 시대에는 획일적인 교육, 그래서 균등한 품질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다량으로 생산해냈다면, 이제 정보화 시대에는 창의 인성 교육으로 가고, 개인의 측면에서도 내가 적응해야 될 어떤 직업이라든가 내가 적응해야 될 어떤 그 환경에 걸맞는 그런 인성 교육, 창의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일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해내냐라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여러 사람이 한 목표를 향해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협력적 관계에 있어서 인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인성교육은 그 범주가 도덕교육, 이렇게 제한된 그런 의미였다면, 오늘날의 인성교육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아까 말한 다양한 덕목들을 체화시키는, 내재화시키는 그런 교육 필요하고, 그런 준비 필요하고, 또 우리 부모님과 더불어 그런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성교육,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서의 인성교육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학교에서도 그런 뭐 인성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입시 위주의 지식적 측면의 교육에 묻혀서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까 앞에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보다 더 강화된 인성교육을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모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강화된 인성교육은 품성으로서의 이 인성, 좀 제한된 의미의 인성 교육이었겠지만, 지금은 교육과정 속에서 보다 더 확장된
그 인간의 개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으로 확장해서 교육을 좀 해야 되겠고, 그것이 곧 미래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국가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마련해서 인성교육과 창의인재교육을 연계시켜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겁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이 미래형 교육 과정을 목표로 인성과 창의성을 개별 각각의 독자적인 기능 및 덕목 각각의 독자적인 기능 및 역할과 함께 창의 융합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인성교육과 창의 인재교육을 연계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정의,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내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핵심 가치 또는 핵심 덕목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런 것들인데 좀 나누어서 개별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역량은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 지식적 바탕 없이 창의적 사고가 이루어질 수 없죠. 저는 지식적 개념 내지는 지식적 바탕을 갖추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인터넷이 다 알려주니까 또 찾아만 보면 정보 찾을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육의 기초는 지식적 측면을 충실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들을 엮어서 또는 다양한 개념들을 엮어서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우고 의사소통 능력도 키우고 또 갈등 해결 능력도 키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 바탕 없이 융합적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속에서 요구하는 지식적 바탕, 그것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 이거는 기초 중의 기초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통합시키는 그런 것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또는 인성교육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성교육이 이런 가치나 덕목을 내면화시켜서 여러 가지 능력을 익히게 하고 민주 시민으로 가도록 하는 교육이라면 자, 추진 방법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가치 덕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소통과 갈등 해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덕목들과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이것이 결국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과 통합이 돼서 이런 사람으로 발전하는 거죠. 타인을 존중하고 협업하고 소통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개인적 측면에서 이 과정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고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자녀가 이런 목표에 도달하도록 그래서 인성을 갖추는 것이 곧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 자녀들을 지원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육은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좀 구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은 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의성 발휘를 위한 인성 능력을 몇 가지로 추려보면 이제 협력 능력, 협력적 인성 능력, 소통하는 인성 능력, 그다음에 용기를 갖춰서 도전하는 능력,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집중, 몰입 능력 이런 것이 간추려 봤을 때 핵심적 인성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몰입은 생각과 연습에 집중하는 것이고 용기는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그것을 도전 의식을 가지고 시행을 해보는 것이고 소통은 상호 간의 의견을 서로 나누는 열린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능력이고 협력은 함께 힘을 합쳐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 이것이
창의성 발휘를 위한 인성 능력을 간추려 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존중, 열정, 정직이라고 하는 이런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존중이죠.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잘 듣고 이야기하기, 또 함께 생각하고 힘을 합해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이것이 존중이라면, 열정은 몰입하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활동을 하고 실현을 해보는 것, 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자신 있게 표현해 보는 것. 교육이나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것이 자신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어, 그리고 진정성,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역량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런 소통 능력, 협력 능력, 몰입 능력, 용기 능력, 진정성 능력, 이런 역량들을 바탕으로 존중감, 열정감, 정직감, 이런 인성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그 내용인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입니다. 한 53% 정도는 업무의 4분의 1 정도가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절반 정도가 대체 가능하다라고 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의견은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뭐 개연성, 이미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에 영상에서 봤듯이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했던 일들이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냥 너끈하게 일을 수행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 사회에서 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인성 역량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2030년 가게 되면 대체로 직업 역량 중에 84% 정도는 AI가 인간의 수행 역량하고 거의 대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 변화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까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사회, 지금도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뭐, 제 세대, 뭐 50대, 60대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3, 40대는 막 그 혼란 속에서도 경험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10대, 20대들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된 그런 그 세상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직업 개념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갖춰야 될 미래 역량으로서의 어떤 인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필요한 역량이 뭐냐? 창의력, 인성, 융복합 능력, 협동 역량, 소통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 인성 역량이 28%. 저는 교육 역량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은 이걸 다 포괄하는 것이 인성 역량인데, 그것을 다시 좀 더 나눠서 본다면 창의력 못지않게 요 인성 역량도 중요하다. 융복합 통섭 능력 중요하다. 협동 역량 중요하다. 소통 능력 중요하다. 이제 백인이 뽑은 미래 역량으로서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갖춰야 될 역량으로서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 교육 과정에서 인성 역량을 어떻게 함양하도록 프로그램을 짰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앞선 시간 한 3시간 정도에서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현재 고1
중1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이 이제 진입한 게 2022 교육과정인데 결국은 지금 초5, 6 그다음에 중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걸어가고 있는 2015 교육과정과 지금 중1, 고1, 초 3, 4학년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이 총론적 측면에서 철학적 바탕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지식 체계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워야 될 교과목으로서의 어떤 다양성이 좀 확장이 돼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체험 중심의 교육이 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2015든 2022든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무엇이냐? 그 속에서 특히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 교육과정에 대한 네, 교육과정에 대한 그 변화는 이렇게 미래 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 사회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요구가 확산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지식적 측면에서 학업 성취도는 뭐 전 세계에서 최상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도는 최하위죠. 이거는 미래 사회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준비자로서의 당당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흥미나 준비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당당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서 교육과정을 좀 짜보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단순히 진로에 대한 방향을 직업적 측면, 기능적 측면에서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인문학과냐, 뭐그 그러니까 사회과학 쪽이냐 아니면 자연과학 쪽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구분을 좀 허물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기술 소양을 더불어 같이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15, 2022 교육과정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부터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의 개념들을 설정을 하고 이 역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당연히 이 역량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역량이 2015 교육과정이나 2022 교육과정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저는 이 역량이 바로 곧 인성 역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 사회 대체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갖춰야 될 어, 역량의 개념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곧 인성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 역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거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한번 부모님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량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역량에 도달하기 위한 학교 급별, 학교 급별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핵심 역량 6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주도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인데 이 내용들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은 기초 능력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은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 이것이 저는 곧 인성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인간성과 교육 목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인데 이것을 통합하면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통합해서 결국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다. 이것이 교육 목표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으로 완성되어 나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인성이라는 개념은 총량적 측면에서 인간이 갖춰야 될 역량 구축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구하는 인간상에 근접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놓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이것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다른 나라에서 학생들의 그 역량을 측정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시험 일부 내용인데 계산, 그것은 사유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 졸업시험 그 주제예요. 현실이 수학적 법칙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류는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나라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졸업시험 이런 주제를 주고 답안을 좀 써보라라고 한다면 제대로 써낼 수 있을까? 스웨덴의 중학교 3학년 학생 숙제인데요. 중남미 두 나라 선택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규명해봐라. 그 다음에 국어, 역사, 사회 통합시험, 내셔널리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표출되는가 10페이지 정도 써봐라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교육과정 속에서 앞에서 말한 이런 여러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런 주제를 써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교육 과정의 교육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되겠고 방향성이나 이런 목표성도 좀 바뀌어야 되겠고 도달해야 된 인간성의 핵심 개념들을 우리 부모님들도 좀 더불어 같이 이해하시고 내 자녀가 그냥 단순히 지식적 측면을 잘 구조화시켜서 공부를 잘하고 학업 성적을 잘 얻는 이런 자녀로 한정하지 말고 좀 더 확장적인 개념 속에서 내 자녀를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목표성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제가 늘 고민하는 건데 어, 내 자녀를 정말 인성이 좋은 자녀, 또 강한 역량을 갖춘 자녀, 또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녀, 또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자녀, 겸손한 자녀, 이런 자녀로 키워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장 단서가 되는 게 결국 부모하고의 관계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자녀는 결국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생활도, 교우 관계도. 부모하고의 관계가 좋은 자녀는 결국 효도를 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면 부모하고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저는 당연히 한쪽 영역에서는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과
부모님들이 비우셔야 될 자세나 마음, 또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될 자녀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자녀, 아까 말하는 효친, 네,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가정, 그런 자녀들은 정말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찰한 많은 제자들이 그런 관계성 속에서 잘 자란 자녀가 결국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성 교육이든 또는 뭐 학업 성취 능력이 뭐 좀 출중해지는 것을 뭐 목표로 하든 간에 가장 기초는 부모와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내 자녀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 속에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인성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부모님들의 격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자료까지는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타이틀 제목을 보십시오. 지능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대해서 충분하게 격려하고 공감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걸어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의 실패를 실패로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실패는 성장하기 위한 또 다른 단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자녀를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그 공부에 국한돼서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자녀의 마음을 잃게 되면 그 자녀가 그 이후에 성장해야 될 과정을 가로막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보폭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역량도 다를 수 있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들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훌륭한 인성을 갖춘 자녀로 키워가고 싶다. 뭐 또는 성적을 포함해서 부모가 기대하는 어떤 성장의 그 도달점까지 견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제는 저는 부모님들이 우선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왜 그런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지 또 자녀의 부족한 점 또는 부모로서 기대하고 있는 점도 저는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좀 나눠갈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욕심, 부모의 요구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죠. 잔소리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앞에 그 실험 대상 구분에서도 보셨듯이 긍정적인 그 대화를 좀 더 많이 하느냐, 아니면 비난과 잔소리 를 보다 더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부모의 요구를 당당하게 말씀 안 하실 수 없잖아요. 자녀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또 부모가 요구하는 자녀의 성장 정도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것은 긍정적인 대화들을 좀 많이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의 품성,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인성도 좀 더 풍부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교육시켜 나가고 부모가 기대하는 성장 과정에 도달하는 가장 기초, 거듭 강조하지만 부모님하고의 관계성 정립인데 그 관계성이 긍정적으로 정립돼 나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대화가 좀 필요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할 필요가 있다.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꾸짖어서 경계성을 정해줄 필요가 물론 있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러나 점점 부모하고의 긍정적인 관계성 속에서 신뢰감이 쌓이게 되면 결국 자녀는 그런 부모를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성장 목표, 즉 인성 역량까지도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다. 이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많은 욕심과 혼란이 있습니다. 시그널이 너무 많죠. 좀 정리해서 부모님들이 자녀하고의 보조적 발걸음을 자녀의 그 부모의 욕심에 매몰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특히 자녀의 상태, 자녀의 역량, 자녀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모님이나 또 모든 학교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누가 더 나무 위에 빨리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다 이런 다양한 개별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의 특징을 잘 파악하시고 장점을 잘 파악하셔서 그 장점에 걸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나 싶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의 인성도 또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성 역량도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활동하는 그런 자료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격려의 말 이런 거 선택해서 어, 아빠하고도 좀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시고 오늘은 내 자녀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걸 메모해서 또는 뭐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도 좋고 요즘 학생들 너무 바쁘니까 대면해서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많지 않다면 또 메모해서 뭐 냉장고 같은 데 이렇게 붙여줘도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부모님하고 자녀하고의 관계가 좀 긍정적인 쪽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관찰하고 협력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더 자녀 입장에서 시선이 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개념이죠. 인성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의 범절로서의 품성뿐만 아니라 포괄적 개념으로서 교육과정 속에서는 역량의 개념으로 인성을 규범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인성 역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 활동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학교가 또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도 이런 역량의 개념들을 좀 이해하셔서 미래 사회에 우리 자녀가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진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인성 역량과 관련해 가지고요. 교육부가 학교 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오늘 제가 게시판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오늘 강의 내용도 게시판에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텐데,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근데 교육부가 25년 그 자료를 정리해서 학교 교육에서 진로 교육을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정리한 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도 오늘 강의가 끝나면 게시판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자녀가 명품으로 어, 잘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들을 부모님들께서 좀 같이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그 초기 화면에 제 이메일 주소도 있거든요. 혹시 또 학교 교육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역량이 되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까지 총 4차례에 걸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